출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몽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보시면 벼랑 끝에 막 이러고 들어가거든요. 마을 전체가 커피. 예. 그래서 여기도 또 아까 가셨던 아카나 비슷한데 제일 먼저 커피를 피우기 시작했던 부족이 몽족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몽커피라 그래가지고 태국에서 되게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이 아카커피예요. 머리에 은장식을 하고 사는 게. 그게 아카커피거든요. 그래서 도이창이라는 건 뭐냐? 도이가 산이고 창이 코끼리예요. 그래서 산의 코끼리가 커피를 먹고 똥 싼 커피를 도이창 커피라고 하는데, 지명이 또 있어요. 동네가 창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도이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몽족 마을에서 나오는 커피가. 왜냐, 여기는 어떤 커피가 또 하나 나오냐면, 마을 전체가 커피를 워낙 재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울타리 같은 걸 쳐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하냐, 여기에 쪽제비도 있고 너구리도 있거든요. 그러면 걔네들한테 생닭 같은 걸 몇 마리 던져놔. 그러면 애들이 글로 모여. 그러면 얘네들이 커피 체리가 빨갛게 익을 무렵에는 밥을 안 줘요. 그러면 애들이 배가 고프니까 얘네들이 눈이 안 좋대요. 그래서 냄새 후각으로만 빨간 체리가 익은 커피만 따먹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애들이 똥을 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만 주워다가 물에 담궈가지고 말리는 거예요. 그게 쪽제비 커피, 그런 우리 루악 커피 이런 얘기하죠. 태국은요, 동물학대라 그래서 어디다 가둬놓고 그걸 먹이지 않아요. 근데 이 동네에서는 풀어놓고 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은 걸 이제 몽족 애들이 장화를 신고 주스로 다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알려지기도 한 마을이에요. 그래서 커피를 여기는 어떻게 키우냐면 벼랑에서 키워요. 벼랑. 그래서 태국의 커피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발 800고지배에서 1400고지 사이에서 나오는 커피를 최고라고 친대요. 저 동네 가면 또 1500고지에 마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는 가면 커피 알이 요만해. 그러니까 같은 아라비카 종인데 자라면서 빈 자체가 틀려지나 봐요. 예.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커피 중에 하나, 일본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잖아요. 기영아 커피. 요만하게 쪼개지지 않는 커피. 그것만 골라가지고 일본은 수출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타로 커피와 몽족 커피는 태국이란 나라에서 80%인가를 수매를 해줘요. 그래서 바리스타 대회 나가는 방콕이 대회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커피 중에 하나가 이타로 커피하고 요 몽족 커피를 되게 좋아한대요. 근데 얘네는 잘 판매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외부에.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공동으로 수매를 해가니까 그게 훨씬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인타로는 관광객이 워낙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맛을 보여주면서 자기네가 조금씩이라도 로스팅을 해서 파는데, 잘 보시면 몽족은 잘 안 팔아요. 근데 우리 그 몽엄만의 그 가게, 저기 식당을 가시면 한쪽에서 아마 올해 수확한 거 조금씩 막 자기가 손으로 가는 게 있을 거야. 그러면 잘 괜찮으면 내가 한 잔 얻어먹고, 아니면 내가 이제 아부해갖고 내가 가서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잘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밖으로 배출하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길 자체가 닦는데 60년이 걸렸다는 길이에요. 왜 그러냐, 시내에서 가까운데 옛날에는 이게 다 울림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도구가 없다 보니 코끼리를 동원해 가지고 이 길을 닦았대요. 그래서 오래 걸렸다고는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죠. 태국은요, 희한하게 길을 직선으로 못 내기도 하지만 산을 따라서 우글우글하게 더 올라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반이 약해가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직선으로 하면 다 막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산을 따라 들어간다고 해요. 예. 올라가시면 진짜 요 한할 때 보는 뷰와 저녁에 보시는 뷰가 또 틀려질 거예요. 자,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우리 언니는 여기 가서 하셔야 될 게, 왓제디 여기 도이스텝의 중간에 있는 황금 불탑 있죠. 그게 자기 나이 10살 하나로 잡으세요. 그래갖고 돌으시면 기본적으로 언니가 원하시는 건문을 외우시면서 보시면 좋다고 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 나는 그러면 65인데 5은 어떻게 해야 돼? 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66으로 들어가 그럼 하나를 더 도시는 거. 한 6바퀴 정도 도시는 것도 괜찮은데 다리 아프시잖아. 그러니까 크게 한번 도시고 오는 것도 좋고요. 또 하나가 여기에 가시면 이 자리를 지정했던 백색 코끼리 2마리를 기념을 해서 걔네들 상한표를 모셔놓은 것도 있고요. 바깥쪽으로 사당도 있어요. 가서 보시면 노이스텝은요 여행을 오셨는데 안 오시면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해요. 치앙마이를 안 오신 것도 아니고 오신 것도 아니고 저 뷰를 저 사원에서 보시는 거예요. 예. 근데 저거를 밤에 보신다고 생각을 해봐. 몽족 마을에서 밤에 또 보셔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실시간으로 하루에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같은 곳을 보는데. 예. 그걸 또 느끼시는 방법 중에 하나세요. 우리가 뚝뚝이 타고 이렇게 해자 돌았었죠. 예. 그게 이제 밤 되면 보인다, 불빛 때문에. 근데 낮에는 공항이 잘 보여요. 아, 저기 이러면서. 치앙마이는요 방콕보다 왜 300m가 높다 그랬잖아요. 생각보다 분지 마을이에요. 그래서 시내가 이렇게 푹 꺼져 있어요. 치앙마이 하면 여러분들이 그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3월이나 4월에는 가지 마라. 이유가 뭐냐면 산에서 불을 피워요. 공기가 나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산조개들이 불을 피워놔야지만 우기 때 버섯이 나와. 그러니까 그 연기가 시내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죠. 분지니까. 그래서 공기가 안 좋다고 하는 거고, 이제 우기 때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면 걔는 다 이제 사그라들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느낌 전혀 없으시잖아요. 보통 3월 말쯤에서 4월 초까지, 송크라는 오기 전까지 2주 정도 불을 질러요. 눈이 따가울 정도로 질러요. 근데 웃기는 게 산불을 만나요. 그것도 희한해요. 그냥 왜 그러냐 했더니 집안이 석회라서 뿌리까지 이게 불이 붙지는 않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올라오잖아. 자연적으로 얘가 꺼진대요. 그래서 그을림 자국은 있는데 산불이 나가지고 올라가 탄 데는 없어. 희한하게. 그래서 저도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해마다 제가 겪고 있는 일이니까. 그런 데는 창문도 안 열어. 저희도 눈이 따가워서. 왜냐면 연기가 내려오는 게 보여요. 산에서. 진짜로. 우리 구름 내려오듯이 연기가 이렇게 내려온다니까. 그래서 그때만 피해갖고 한국을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눈 따갑다고. 예, 근데 연기능이 생각보다 많이 따갑더라고요. 예. 왜냐면 겨울 내 건기로 있었던 낙엽들을 태우는 거니까 벌레도 죽여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버섯이 올라와도 그 벌레가 다 갉아먹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불을 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이 보통 이 노이즈 때부터 질러. 그러고 나면 이렇게 다 한꺼번에 지르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질러요. 그러다 보니까 한 2주간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태국에서도 지르지 말라고 해요. 지금 현재 경찰들이. 근데도 얘네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질러야지. 버섯이 수입원인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불을 질러놔야지만 그 다음에 커피나무도 잘 크고 다른 나무들이 잘 큰대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요. 이렇게 얘기 끝나고 있으면 이제 꼭대기 왔어요. 그러면 차를 저희가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시는 입구 요 계단 앞에 내려드릴 거예요. 여기 계단만 조금 오르시면 돼요. 저 사람들 내려오죠? 거기만 올라가시면 엘리베이터 티켓을 끌어서 농이 같이 도와드릴 거예요. 무거운 건 절 주고 가세요. 주고 가시면 제가 밑에 지키고 있으면 되고, 저희 데리고 가려고 이미 차 아저씨 2대 와 있거든요. 거기다 실어 놓으면 되니까. 아셨죠?